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회 구성원들 경제이익, 추구, 과정, 불법행위, 감행, 쉬운 상황, 억제, 금전적 제재 수단.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요? 사회 구성원이 됐고 경제적 이익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익 추구가 아니라 돈 벌 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불법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 그죠? 그럼 불법행위고 불법행위는 당연히 감행이고 쉬운 상황일수록 억제하는 불법행위 없이 이게 불법행위 억제 금전제재. 네. 이렇게 단어가 뽑혀집니다. 그럼 다 지우면 이익 추구가 없어집니다. 그럼 억제도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금전제재가 억제니까. 그러니까 불법행위 금전제재 두 개만 나오면 끝이네요. 그럼 제목이 불법행위의 금전제재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아닌 것이 있네요. 그래서 증발적 손해배상 이거 여기에 벌써 요점 정리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 내용, 논쟁, 수단, 사례, 도입 요구, 그럼 이게 완전히 전 단계죠, 이거는. 네. 근데 이 뒤고 이거는, 그죠? 네. 근데 읽어봐서 자, 불법행위 여기 다 있네요. 금전제재 수단은 민사. 그러면 됐어요. 형사 잘 뽑았고 벌금, 행정, 과징금 이게 차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요 단어에서 손해배상이냐, 벌금이냐, 과징금이냐 이 단어 자체는 확정되는. 네. 그래서 이들을 각각 피해, 구제, 가해자 징벌,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목적을 하나, 구제, 징벌, 위반 상태. 네. 시정. 자, 이렇게 끊는데,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드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해서 박스 쳐놓으면 되게 좋을지도 모르는데. 2,000원 전까지는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안 읽어도 됩니다. 다음에. 이처럼 하나의 불법행위의 세 가지 금전제재. 세 가지 위에 1, 2, 3, 4 있었잖아요. 네.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중복은 아니다. 내릴 수 있지만 내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이유는 뭐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변형해서 내면 이걸로 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요. 끊어서 자, 세 가지 금전적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중복 제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럼 맞아요. 중복제재는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끔 우리나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식을 제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래서, 행정제재로 많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척하나요? 나는. 네. 과징금 등 행정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써 억제로 끌려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니까. 행정 많이 쓰인다. 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낮은 불법행위, 방법만으로는 이게 체크해놔요. 네. 방법만으로는 유죄인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달리 피해자에 기속되는 손해배상과 달리 자, 벌금과 과징금은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손해배상금과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요거를 확정져라. 그걸 확정돼야 이건 민사고 이거는 형사고 이건 행정이구나 이걸 또렷해야 끝까지 또렷하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자,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 기속되므로 올려도 직접적으로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요구되는 게 그게 징벌적. 왜? 뭐 때문에? 이 때문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제력은 높이면서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징벌적이니까. 그러니까 억제력을 높인다. 1번. 2번. 배상을 더 충실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계가 있다. 그죠? 네. 그러면 요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또 아니니까. 네. 자, 그렇게 돼서 이 제도 배상금에다가 과외자의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 플러스, 그러니까 에다가니까 플러스예요. 이거 체크해놨어야 돼요. 네. 배상금도 저거 1, 징벌적 성격을 가미했으니까. 네. 그래서 내용을 한다. 그럼 다 지워도 되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것은 초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네.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초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놔야지, 이거는. 네. 초과라는 거에다가
그런데 그럼 이것이 끝나지 않았죠? 네. 민사적인 수단 제도이면서도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제재. 엇갈린다. 그래서 찬반장론이 있다. 이렇게. 네. 때문에. 이거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체크됐을 때 이렇게 이게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또 따로 체크하는 거고. 이 제도 반대론자들은 그럼 반대하고 찬성이 있겠잖아요. 반면에 찬성 끊어서 놓고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찬성을 해서 문장이 끝나면 여기까지겠죠. 네. 따라서 결론부터 읽으면 징벌적이 가미된 징벌하고 배상금 민사하고 보야 하므로 배상금의 벌금이 함께 부여되도록 중복되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의 성격을 갖는 걸 보고 징벌적 성격이 가진 배상금과 벌금 그러면 이게 두 개 민사하고 그러니까 벌금과 배상금이라는 단어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찬성론자는 시간과 돈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그러니까 배상은 줘야 된다. 네. 증거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배상금하고 벌금하고 따로다. 이거는 소송의 대가다. 정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얘네는 뭐라고? 정당하지 않다. 횡재니까 안 된다. 성격이 형사적 제재수단의 벌금과 함께 부과하니까 중복이라도 안 된다. 네. 근데 얘네는 횡재가 아니라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해져 버리니까 함께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 했을 때 문제는 자, 1번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 내용 보면서 이 단락별의 느낌 찾으면 되는데 네. 여기서 제일 헷갈린 게 뭐겠어요? 이렇게 과징금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법행위는 됐고 손해배상인지 여기 금전적 제재라고 했을 때 하나의 불법행위에 두 가지 이상의 이렇게 나오죠? 네. 제재가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네. 과징금보다 이러면 이렇게 쓰면 불법행위를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게 더 있었죠? 행정제재가 많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서 행정 가져야죠? 그럼 과징금이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지켜지는 걸로. 그런 다음에 이것도 보고요. 이게 금전적인지, 이 기역 니은을 갈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을 할 때, 금전적으로, 이게 금전적인지, 이게 초과하는 건지, 네. 이게 징벌적인지, 이게 행정제재인지, 이게,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인지, 이렇게 해서 아닌 것 체크를 해온 다음에, 기억 읽을 때 체크하고, 니은 읽을 때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를 했어야죠.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전체 단락별로 흐름을 잡는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윗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이 주제나 이런 거 전체를 보는데, 전체 흐름 중에 도드라진 거. 그걸로 딱 답이 나왔었고, 네. 이거는 이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사이사이를 끼워 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 아는 것은 이걸 보면, 하도급 공정거래 법률 있는데, 자기의 기술을 이용하면 손해를 피해자는 그 전에 3배가 이제 적정하다는 거죠. 네.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3배에 관한,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는 거니까, 최대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 적정한 정도의, 정당한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미리, 횡재가 아니라 정당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로 찾아갖고 문제를 풀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안에서 제일 처음에 어떤 비문학을 풀던, 네. 여기 안에 이렇게 손해배상은 민사다. 형사는 벌금이다. 행정이든 과징금이다. 이 단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꼬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류의 기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구제. 그러니까 피해자의 구제, 그다음에 징벌, 그 다음에 위반 상태의 시정. 그러면 이게 각각인데 이 구제 측면에서 밑에를 다 보고 징벌 측면에서 다 보고 근데 여기 뭐라고요?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은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써진다면 이 위반 상태의 시정에 대해서 더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써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했죠. 구제하고 징벌. 이해됐나요? 네네. 뭐 이런 거로 하니까 이거 자체를 만들어서 해나갔을 때, 여기는 종류를 묶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논점이 여기 뭐라고요? 이렇게 억제하는데 금전적으로는 제재 수단, 네. 억제하는 방법. 여기 이 네 개 구제, 징벌, 시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장 붙는 게 구제, 징벌이죠. 네. 억제는. 그러니까 징벌적 성적인데 구제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런데 제일 끝에 가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면서 중복 제재한다. 그러면 제재가 억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복 제재할 때 A도 하고 B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요. 네. 아니라고. 네. 그러면 여기는 기라고가 나오니까 따라서 결론 찾아야 되고 반면에 찾아서 요 A 입장과 B 입장을 거꾸로 읽는다면 네. 아 A 입장, B 입장이 있는 게 앞에 나올 거고 네. 이것들이 이 앞에 이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이것들이 징벌적 제도에 대한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상태를 설명을 해주다가 보면 이렇게 압축돼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만도 아니고 뒤에 문제만도 아니고 어떤 거를 했을 때 결국은 비문하게 했을 때 어떤 걸 동그라미 세고 어떤 걸 세모 치고 어떤 걸 네모 치느냐 아니면 특이한 걸 별표 치느냐 아니면 이유 같은 것들을 꺾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팩트 원인과 결과를 나누느냐 P이면 Q이다니까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흐름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흐름 상황에서 이게 되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거보다 이게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B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테고 네. 선택지에서 P 다음에 Q다 그럼 Q 다음에 P다 라는 선택지도 나올 테고 네. A와 B가 한꺼번에 된다. 그러면 A, B는 한꺼번에 안 된다도 나올 테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국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거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는데 이 찬성을 뒤에다 쓰면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러니까 여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 불가능하다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중복제재 안 된다고 그러고 가능하지만 안 된다. 근데 이렇게 그런데 여기 뒤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이렇게 나와야죠. 네. 근데 이건 제재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정당한 대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처럼 하나의 불법행위에서 세 가지 금전 제재가 내리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재는 아니다. 네. 중복제재 아니니까 중복제재 해도 된다. 네. 중복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금전적 제재 세 가지로 내릴 수 있다, 없다? 된다. 그럼 된다 어딨어? 제일 끝에 된다. 중복제재 아니다. 그러니까 중복제재 아니다. 여기도 중복제재 아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그러니까 흐름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끝까지 흐름이 다 연결된다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완전히 구조를 하면 자 차이 이렇게 체크하니까 억제, 금전적, 벌금, 과징금품, 구제, 징벌, 신청, 목적 이거고 세 가지 이거고 이렇게 그런데 선은 이거 뭐라고요? 이유고 제재수단이고 그래서 상황에서 쭈룩 됐지만 이것만 뭐라고 과징금 올리는 만 한계가 있어서 이것만은 한계가 있어서 또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억제력을 더 충실하기 위해서 징벌적 선언을 한다고. 네.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배상금과 징벌적 선법. 그러니까 초과하면 불가능하지만 네. 징벌에는 어느 정도는 초과해도 된다. 그게 이제 이례적이다. 네. 그 초과하는 이례적인 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 찬성하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럼 횡재와 정당함의 사이에서 초과 정도가 결정되겠지. 네. 그러면 변형 문제를 내면 그렇게 되겠지. 이 횡재와 정당한 대가의 차이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변형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세배수라고 내버린 거지. 손해낸 것보다 크게 주는데. 이해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